대학교 산림생태 분야를 연구하는 홍성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올 여름 산사태가 심각하자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 숲가꾸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숲가꾸기가 산사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산림청이 녹색댐 증진 숲가꾸기라고 주장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산에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녹색댐의 증진이 아니라 파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폭우가 내리는 8월입니다. 산사태가 많이 나는. 이때 사업 결과에 의하면 한꺼번에 무려 13배나 많은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런 결과를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의 측정 결과입니다. 당연히 산사태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산림청은 산불 예방에도 숲가꾸기가 필수적이라 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역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산림청은 숲가꾸기 효과로 바람이 빨라지고 햇볕의 양이 많이 들어온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산불에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일본과 중국은 산불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유독 우리만 산불이 증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화면은 지난 4월 발생한 합천과 하동 산불인데요. 숲가꾸기가 된 합천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요. 반면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은 하동 지역은 피해가 굉장히 미미한 것을 시각적으로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탈 것을 줄여서 산불을 예방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탄소 저장량 증진을 위해서 숲가꾸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 것은 탄소인데요. 한 곳에서는 탄소가 증가한다고 하고 한 곳에서는 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숲가꾸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완전한 자기 모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로 질의하십시오.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최병환 전 산림청장은 불진 산불 당시에 불진과 삼척 산불 피해지가 모두 송이를 생산하는 경제목의 경영이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미는 이 지역 모두 송이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요. 당시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지역은 전 산림청장이 얘기한 소강리와 응봉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불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청장이 얘기한 숲가꾸기 지역은 정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주장하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불 예방 숲가꾸기 한 지역은 전부 다 태웠지만 바로 경계로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지역은 숲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그 모순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반드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숲가꾸기와 같은 산림 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산림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게만 급급하다라고 보여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질의를. 그래서 청장님, 미국은 산림 정책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산림 정책을 인정하고 지금은 매년 수천 킬로미터 인도를 폐쇄하고 생태계 보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관련된 보건 정책 분석해서 위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 이게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인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짧게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예산이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수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는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말만 듣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현장을 산사태 지역과 그다음에 산불 지역의 현장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같은 시간만큼 산림청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주요 정책인데 저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혹시 산림청에서도 같은 시간 정도 그 답변 시간을 짧게 한 1분 정도 해서 말씀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그 지난 산사태 원인을 폭우로 인한 산사태 원인을 인도와 숲가꾸기라고 입장을 표명한 채 참고인의 인을 비롯해서 연구자들을 산림청장이 극단적이고 확증 편향주의적이고
라는 그런 그렇게 구분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고인은 없지만 오늘 제가 증인으로 또 불러서 치산기술협회장에게 질의한 것처럼 행안부도 참고인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이번 그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임도와 숲가꾸기를 원인으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산림청만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보도가 되어서 여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 국감장에 제가 지적한 거고요. 사실은 엄청 큰 참사가 일어난 그런 산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인재를 낳은 산사태 원인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보고가 산림청 보고와 상반된다라고 해서 청장의 답변을 그대로 표현하면요. 아주 확증 편향적, 극단적, 확증 편향주의로 생태계 보전만 주장하는 연구자들이다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증인으로 나온 산림청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다른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말은 행안부 산재 사고 원인 조사 보고서를 낸 전문가들까지 극단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저도 참고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 조사들에 대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다르다고 해서 폄훼하는 것은 국감장에서는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지역에서 산사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여기 지역구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 조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왜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렇게 전혀 다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는 오히려 산림청이 면밀히 검토해서 제3기관이 제대로 연구하고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다음에는 어떤 폭우가 와도 이런 산사태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